학대 간부 회의를 천막에서 처음 열게 됐습니다.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의 일정과 국정원 국정조사의 일정과 1차 증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원세훈, 김영판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완전한 성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 출석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원세훈, 김영판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이상의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또 증인으로 삼선 현역 의원이 강기정 의원을 채택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핵심 증인에 해당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핵심 증인으로 말해지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우리 당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막 본부에 국민의 격려와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장에 나온 지 8일째가 됩니다. 각 시민 사회단체의 격려 방문, 언론인들의 격려 방문, 종교계, 법조계, 학계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 8월 10일 저녁에는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범국민 보고 대회가 열립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국정조사 무력화와 국정원 비호에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청와대를 보고 있으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쉽고 평탄한 싸움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야겠습니다. 지난 세월 민주화에 고단했던 시대를 떠올려보면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많은 땀과 고통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땀과 고통을 감수할 것입니다. 비장한 자세와 각오로 이 전국을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는 10일 토요일 저녁 제2차 대국민 보고대회 우리가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간부들부터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어깨를 걸고 국민과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단독 회담으로 이 엄중한 정국을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오자 회담을 역제안하면서 기싸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엄중한 정국을 풀자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는 사흘을 침묵하다가 오자 회담을 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단독 회담의 형식이나 의전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여야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서 주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전국 상황이 엄중한 만큼 회담의 내용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는 판단으로 저는 박근혜 야당 대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영수회담이라는 틀이나 형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좋은 뜻으로 말씀했더니 청와대와 여당은 말꼬리를 잡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으니 무조건 오자 회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 정국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국을 풀기 위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회담이 기싸움 양상으로 끄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원내대표 협상과 국정특위 의결로 원세훈 김영판의 증인 채택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비를 넘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또 다른 열쇠,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기호할 것인지, 김세 두 사람은 또 언제까지 비겁하게 뒤로 숨어 있을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강기정 의원님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증인을 자청하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국정조사를 살리기 위한 강기정 의원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강기정 의원님의 결단으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의 정당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강기정 의원의 살신으로 김세가 안 나올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즉 살신, 성, 김세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원파를 반드시 국정조사장에 출석시키고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원판과 더불어 김세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 선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정보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송법 5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6조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이 또한 국민의 자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그 공영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방송 제어가 심사 때 공중파의 공공성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기여도를 제대로 따져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공정보도와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판단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보다는 더 꼬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국민 안전, 경제 문제, 남북관계, 국내 정치 어느 하나 제대로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경파가 득세한 청와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른바 신임 비서실장께서는 임명 이틀 동안 오직 대통령 하명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에 절대 복종하라는 뜻이니 모든 부처는 물론이고 권력기관의 눈도 자동으로 청와대에만 고정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청와대가 하명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의 자율성도 위축돼서 정치를 얻고 통치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영수회담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판단도 큰 문제입니다. 애초 영수회담을 제의한 건 민주당인데 새누리당에서 3자로 또 청와대에서 5자로 만들었습니다. 3자든 5자든 그 어떤 대화도 민주당은 마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국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영수가 직접 단둘이 만나서 현 정국에 대한 충분하고 심각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법이 모색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고 필요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제1야당 대표의 회담 제안을 이런 식으로 걷어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청와대의 올바른 상황 판단과 민주당 제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심각합니다. 이제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최고의 해답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유연한 태도와 전략으로 반드시 정상화라는 최고의 해답을 이끌어 내줄 것을 남북 양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국조기간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국조기간 내내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범법을 저지른 사람과 범법을 저지른 혐의가 짙은 사람들을 두둔했고 여성인권 매관매직이라는 헛주장을 내세워서 국조의 흐름을 흐트렸었습니다. 증인 협상 과정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지녔고요. 새누리당이 열린사회와 민주의 적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팀들이 매우 고생을 했지만 어제까지 일단 몇 개의 지뢰밭을 투과했습니다. 원판과 김새는 똑같은 격을 갖는 증인입니다. 원판은 서부극에서 처음부터 등장한 무법자였고 김새는 중반에 등장한 무법자의 실세 배우로 판단이 됩니다. 원판과 김새는 그래서 같은 무법자 집단에 속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빠진다면 무법자 없는 서부 활극이고 나쁜 마법사가 빠진 해리 포터와 같은 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조에서 국조가 의미를 가지려면 원판 김새가 나와야 하고
입을 열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국조가 될 경우 국조를 지속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저희 야당에게 굴욕적인 일이 될 경우 국조가 진상조사에 다가서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고 판단을 될 경우 국조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명심하고 이번 국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찜통더위에 지금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하철의 내부 온도를 재보면 약 32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력 수급 문제는 12시부터 3시까지 한낮에 이 전력 수급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오전이나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는 그 예비율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출근과 퇴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경직된 행정기관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협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협상팀에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정성호 원내수석과 정청래 국조간사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상력을 발휘해서 정상적인 국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접근이 옳았다, 좋았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측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일 7차 실무회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7차 실무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의 상징입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단된 개성공단,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123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 원부자재,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원하는 7천만 한민족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의 말로 서로 양보하고 대승적 결단으로 커다란 결실을 맺기를 남북 당국자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원내대표단에서 정의채택과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이 합의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핵심 증인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선 당시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은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청장 이상으로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무성 본부장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했는지, 경찰청의 수사 결과 은폐 발표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나아가 공모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무성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의 증인 출석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은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수진을 치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의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을 밝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댓글 은폐를 통한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는 두 사건의 와중에 연결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의 핵심 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인 출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두 분이 나오신다면 비슷한 역할을 했던 저와 홍영표 의원도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증인 채택에 당당히 응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을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 감금 사건으로 물타기 하려는 새누리당의 증인 신청은 참으로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기정 의원이 당당히 증인으로 나선 것은 새누리당의 물타기 의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저희 민주당에 있습니까? 새누리당에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어떤 자세로 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끝까지 김무성, 권영세를 끝까지 막아섬으로써 국정조사를 방해할 것인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새누리당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거짓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이제 나와야 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용덕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산야청 노조가 오늘 오후 송전 철탑 보공 농성을 해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대 자본에 맞서 힘겨운 농성을 이어온 최병승, 천의봉 두 농성자가 무사히 땅으로 내려오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농성 근로자 2명이 오늘 철탑에서 내려오면 296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철탑 농성을 벌인 이 두 사람이 경찰서로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병승 씨와 천리봉 지회 사무국장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헌재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근로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파견법은 자동차 운전 종사자와 주차장 관리원 등 일부 직종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유모 씨가 파견법상 벌칙 조항은 명확성 원칙 등이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자본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자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기는커녕 신규 채용을 강행하고 대법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법 소원을 내는 등 사법기관의 권위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도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파견법 위반 사업주인 정몽구 회장 등 현대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하루빨리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사법권을 우롱하는 현대차 자본에 대하여 즉각적인 처벌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전국 여성위원장 유승입니다. 저희는 국정원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패퇴에 맞서서 김한길 대표와 함께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제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듯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순식간에 댓글이 2,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염원을 저희는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천막 장사에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세훈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대선 개입의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일정한 증거를 수집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춘 유신헌법의 기초자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공안 정치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검찰은 사이버 성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 그것이 비록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완전 자유국가에서 부분적 자유국가로 강등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비형사 범죄화하는 추세입니다. 뿐더러 민법적으로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공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전 세계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분노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름을 끼얹는 그런 수와 있는 정부 기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당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 자유국가에서 또다시 강등되는 오점을 남기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제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광우병 소고기 관련해서 시청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민주노총에서 물, 가스, 전기, 철도,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함께 투쟁하다가 제가 투옥되어서 아직까지도 그 재판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청계광장에 시청광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5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철도 민영화 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철도 민영화를 하겠다 그러고 또 가스 민영화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결국 국민의 생존권을 또다시 볼모로 삼는 이 박근혜 정부 정신 차리라고 더 우리 힘차게 투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계들은 과거부터 안기부 또 보안사로부터 사찰을 늘상 당해오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지난번 보셨겠지만 그 사찰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저는 차례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국정원이 우리 국민을 사찰하고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그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늦게 이렇게 합류했습니다만 뜨거운 가슴으로 몸으로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